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현재 계시는 연세대학교 이남 교수님 한번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예. 실리콘밸리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고요. 이제 2주차 돼가네요. 네. 얼굴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여기 오시면 네. 방송 스케줄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남 교수님께서. 예, 그 밤마다 아마 나오시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방송 스케줄 많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뭐 방송 스케줄은 안 많고 지금 뭐 여기 아침 새벽 일은 한 5시 좀 넘으니까 그러네요. 뭐 아. 약간 좀 준비를 하고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밤을 새셨네. 일어났습니다. 예. 피곤하시겠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네, 네. 항상 제가 감사드립니다. 말 취소하겠습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는 거.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급반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제가 여기 현지에서 보고 느낀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자리를 계속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1분기에 개인들이 순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고 아마 2분기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뉴스가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최근에 조금 약간 퇴색은 했지만 메타, 넷플릭스,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 그 지수 분류하는 그 FTSE 러셀에서 MSCI는 아니고 여기서 가치주로 이제 분류를 지난주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작년 뭐 10월 11일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결국 가격 전가력이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들고 있어야지 이제 주가가 잘 버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년 사이에 그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값이 한 22% 올랐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우버를 탔는데 기아 네오 전기차인데 그 우버 모는 분이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 조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주택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소비, 음. 투자, 그다음에 순수출 그게 이제 3대 축이죠. 뭐 어느 나라 경제나. 근데 이제 소비는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견조하고 네. 물론 이제 뭐 연말쯤 되면 아마 꺾이겠지만 근데 이제 투자에서 기업 투자, 설비 투자는 괜찮은데 이제 부동산 투자가 그동안 되게 좋다가 조금 꺾이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 제목이 이제 주택 판매가 완연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완성된 주택 판매도 좀 꺾이는 것 같고 지금 4개월째 계속 하락을 하죠. 그다음에 신규 분양하는 그러니까 새로 디벨로퍼가 져서 보통 한 45만 불, 50만 불이 평균 가격이거든요. 이제 그런 신규 물량도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일단 거래 중심으로 한국도 지금 보면 이제 거래가 조금 위축되기 시작했죠. 일부 지역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강남이나 뭐 용산 이런 지역 빼놓고는 가격도 약간 둔화되는데 미국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이 2년 전에 2020년에 이제 기존에 조그만 아파트 들고 있던 거를 리파이낸싱을 이제 미국은
그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은행 같은 은행하고 아니면 은행을 바꿔서 좀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새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하는데 그때 3% 중반에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금년 초에 3%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어. 지금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5.8%니까 야, 30% 이제 5.8 두 배. 모기지 장기 금리를 빌려서 집값도 또 많이 계속 올랐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되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든 뭐 신규 그 결혼한 커플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제 주춤해서 일단은 거래도 좀 꺾이고 그다음에 보통 그 제시된 가격보다 좀 높게 몇 명이 그 붙어서 보통 그 프리미엄에 많이 판매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이 없으면 우리 주가는 지금 한 20%에서 30% 지수로 보면 우리 연말 연초 고점 대비 하락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시차를 두고 2분기나 3분기부터 조금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기 사이클은 좀 틀리고 부동산의 사이클은 주식시장 사이클보다 좀 둔화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에서 미국도 보면 이제 주택 개발 업체들 꽤 많이 상장돼 있어요. 뭐 시가총액이 뭐 한 5조, 10조짜리도 있고 한 30조짜리도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GS 건설, DL 대림 뭐 이런 데죠. 한국은 뭐 주택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상장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디벨로퍼 업체들의 퍼가 주가가 올해에도 한 30%, 40% 빠졌어요. 작년에도 주가가 좀 약보합이었는데, 근데 이 회사들 실적은 여전히 괜찮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뭐 KB홈 같은 데가 얼마 전에도 발표했는데 괜찮았는데 퍼는 오히려 3배에서 4배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경기 관련 시클컬 업체가 퍼가 낮다고 무조건 덜컥 사는 게 아니라 퍼가 이렇게 낮을 때는 earnings가 기업 이익이 피크에 와서 시클리컬 피크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업체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서 3에서 4배 정도 금년 내년 이익 추정 기준으로 퍼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한 주가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네.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우리 박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익을 조정하는 걸 좀 후행해서 팩트를 컨펌하고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업체들도 좀 하향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2023년, 2024년 것을.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경기 침체가 많이 반영이 됐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데가 주택업체다. 근데 일단 기업이익이 이렇게 하향 조정을 될 때는 퍼가 낮다고 무조건 덤벼서 주식을 사는 것은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나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택 경기 사이클을 한번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주택 시장이 많이 침체가 좀 위축이 되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도 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워낙 큰 자산 시장이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사실 위축되면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크죠. 예. 아직도 집값이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워낙 좋다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네. 꺾이진 않았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주식시장 같은 데는 이제 forward looking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네. 증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 소비자 지수도 이게 파웰 의장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기 전부터 이미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 부동산도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고용 시장에 제가 이제 지난 며칠 사이도 보면 그 가게, 상점 이런 식당 같은데 이제 우리 구인 광고 냈던 거가 조금 더 간판을 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던 것을 되게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IT 기업은 이제 일론 마스크 같이 조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분은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정규직을 한 10% 내보낸다. 그다음 비정규직은 뭐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한 3, 4% 인원 구조 조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네. 다른 회사들도 IT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구조 조정을 이미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CNBC 같은 데 보면 월가의 빅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금융지주사 증권사들이 이런 구조조정을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크로 경제 지표에는 안 나오는데 네. 경제가 둔화될 것을 암시하고 음. 어떻게 보면 경제 관련된 악재가 증시에서는 호재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미국이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특히 많이 오른 게 뭐 루시드, 뭐 네. 넷플릭스 이런 이제 종목인데,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 공매도 숏셀링 그 포지션이 아주 많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하다 보면 이제 환매수를 급격하게 많이 놀래서 헤지펀드들이 해서 그래서 지난주는 조금 뭐 하여간 6, 7% 지수 기준으로는 급반등했던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 그 주택의 어떤 수급이나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취약한 업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빅 if죠. 우리가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베이스로 지금 가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골드만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통 세계에서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한 두세 개 되는데 제일 큰 데가 우리가 잘 아는 MSCI. 그거는 이제 MSCI 지수. 그거는 이제 MSCI라는 데랑 S&P가 이제 공동으로 한 30년 전에 지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벤치마크를 많이 하는 데고, 두 번째가 큰 데가 이제 영국 런던 거래소가 갖고 있는 지수인데 FTSE 러셀이라고 미국의 지수 기관까지 이제 인수한 데인데, MSCI는 이제 11개 그 업종으로 전 세계에 한 5만 개 넘는 상장 주식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을 뺀 막대 그래프가 이제 뭐를 나타내냐 하면 1980년 이후 한 40년 동안 경기 침체랑 경기 침체 근처에 한 6번 갔었는데 그 경기가 하락을 할 때 주요 업종들의 기업이익이 얼마만큼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향 조정이 됐냐. 왜냐하면 이제 항상 뭐든지 퍼센티지의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하죠. 기업이익의 증가율, 주가의 변화율.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닥에 이제 그 S&P 지수 전체로는 고점 대비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19%그 경기 침체가 오면 됐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된 데가 가장 심각했던 데부터 얘기하면 소재 업종, 보통 소재는 이제 철강, 화학 이런 데죠. 두 번째가 경기 관련 소비재. 여기가 뭐 보면 명품 회사, 뭐 최근 같은 데 이제 아마존도 여기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여기가 뭐 건설 회사, 그다음에 기계, 항공 같은 데가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보다 더 하향 조정이 됐던 게 금융업종. 올해 보면 이제 금융업종이 좀 주가가 이제 맥을 못 쳤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non-cyclical, 그러니까 방어적인 업종은 대표적으로 오히려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 가스 업종 같은데,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우리가 꼭 사야 되는 뭐 음식료, 생필품, 뭐 담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상향 조정이 됐거나 기업이익이 오히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난 6개월, 12개월 사이에 주가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그 consumer discretionary 경기 관련 소비재 중에 가장 큰 서브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예요. 자동차랑 네. 자동차 부품. 근데 국내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난 한 1, 2주 사이에는 반등을 좀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고 미국에서도 보면 GM 포드 같은 데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퍼가 5배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실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주택업체 비슷하게 주가는
약간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경기 침체를 주가에 많이 반영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경기 침체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는데 이 반영이 좀 더 남았을까요? 아니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진 바닥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 기본적으로는 저는 베이스 케이스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의 개인, 기업,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이번에 과거 그 경기 침체랑 틀리게 그 시스템이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이익이 지금도 이제 우리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고 좀 보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7월 중순부터 나오면 아마 기업 이익을 많이 다운그레이드 할 텐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닥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뭐 7, 8월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지 그거는 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발 좀 반영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저희 바람인데. 아까 전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기관이 얼마가 들어왔다, 뭐 개인이 얼마를 팔았다 이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급 데이터를 많이 보죠. 예. 네, 근데 이제 수급 주체. 미국도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됐다. 뭐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이제 많이 유입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저 그림 좀 한번 막대 네. 그래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여전히 그 우리 시장의 몸통이 외국인이죠.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시장 전체로 30%가 무너졌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50%가 무너졌다 해도 워낙 외국인들이 이제 큰 축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아주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을 했지만 이제 미국은 그 이제 직장을 다니면 401k라고 이제 강제 저축 비슷하게 이제 주식을 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개인들이 그 주식을 원래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주체 그 투자 주체로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금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미국 시장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뭐 순매수 매도를 왔다가 하는 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기관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이 기업, 코퍼레이션이고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죠. 한 2,700억 달러, 한 350조 원쯤 되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순매수를 많이 한 데가 하우스홀드, 가게, 개인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순매수의 정도는 약간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미국의 이제 주식의 수급을 받쳐지는 그런 모습이고 1분기에 그랬고 아마 2분기에도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코퍼레이션 기업이 뭘 것 같으세요? 뭐예요? 기관? 기관인데 뭘 어떻게 봐야 되지? 자사주? 자사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사주 매입. 자사주.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받쳐주는 게 와. 진짜 기업 경영이 좋든 안 좋든 특히 안 좋을 때는 왜냐하면 펀드멘털 대비 자기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워런 버핏이 브럭셔 해드웨이 자사주를 자기 회사 기업을 많이 사듯이 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동시에 뭘 하냐면 소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각을 잘 안 하는데 예. 보면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급에서 하여간 이러한 큰 팩터가 우리 시장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투자층도 다변화되고 예.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그런 그 문화가 좀 형성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소각장이 좀 필요합니다. 소각장. 자사주 소각자. 자사주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네. 예. 교수님 그리고 저는 그 재밌게 봤던 게 그 넷플릭스와 메타가 이제 가치주 지수에 편입됐다는 뉴스 되게 재밌던데 그 부분 또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가장 그
그 영향력이 큰 지수 기관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고 두 번째가 FTSE, Financial Tim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TSE 러셀이라는 데인데 이제 여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를 리밸런싱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성장주에 편입이 됐다가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내려가면 가치주로 다시 재분류를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재밌는 게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랑 넷플릭스, 그 다음에 페이팔 이런 데들이 이제 가치주로 새롭게 분류돼서 거기에 편입이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다음에 여전히 성장주에서 한꺼번에 다 빼지는 않고 조금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가치주로 분류를 했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1, 2년 사이에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그 잘 나가던 메타,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페이팔 같은 데도 여기도 뭐 일론 마스크 마피아 그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예.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냐 보면 이제 제가 시킹 알파를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서 컨센서스를 갖고 아니면 과거 팩트 데이트 갖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 메타 그 밸류에이션 표고 오른쪽에 넷플릭스인데 14. 우리가 이제 1년 예상치 펄을 기준으로 메타를 보면 한 14배,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뭐 한 17배, 18배.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소비재,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의 뭐 한 반값 정도의 거래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인 에비에비타도 뭐 10배 조금 넘고, 그다음에 이제 PBR FTSE 러셀이 그 판단 기준으로 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한 PBR,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 거래되느냐가 페이스북이 한 3배에서 4배,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한 4배에서 5배. 그래서 워낙 주가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치주로 계속 그 평가를 시장에서 계속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소속된 산업이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지금 이제 어려움은 1, 2년, 2, 3년 또 지나면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지수 기관 그다음에 시장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혹시 FTS에서 혹시 이거 놀리는 건 아닙니까, 교수님?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너희들은 가치주다. 약간 놀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예. 여기 뭐 FTSE 러셀은 기본적으로 MSCI도 그렇고 팩트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예. 자기네가 그 저지먼트 어떤 주관적인 요인은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 국내도 작년 말에 그 경제부총리가 뭐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저희 같이 국제금융 오래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였거든요. 우리가 예. 원한다고 이렇게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게 그 알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해프닝이었죠, 되게. 자, 가치주로 하면서 말이 근데 메타 14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멀티플이 14배가 말이 안 되고 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박 선생님이 그 메타 대주주라서 메타에 아,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메타와 저는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가치 투자자가 되셨네요, 예. 이제. 진짜 가치 네, 투자네. 가치 투자. 근데 마지막 뭐 뉴스. 메타도 진짜 14배로 저평가되지만 알파벳이 물론 퍼는 메타보다는 높아요. 한 20배니까. 근데 알파벳가 갖고 있는 인력, 비즈니스 모델, 잠재력을 놓고 보면 진짜 일부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파벳 같은 데를 20배에 살 수 있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메타가 좀 오르고 나서 제가 좀 신이 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뉴스는 오늘 전기차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뭐 장소를 좀 이동하려고, 그래서 뭐 보통 때는 이제 렌트카를 타기도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우버를, 뭐 별로 이동을 많이 안 해서, 이제 어제는 우버를 불렀는데,
이제 우버가 이제 자기네 그 알고리즘에서 제일 그 적합한 가격을 제시하는 운전자랑 이제 매칭을 시켜주니까. 근데 어제 기아 그 니오 그 전기차를 탔는데 저희도 승차감이 워낙 좋았고, 그 우버 드라이버한테 제가 말을 자주 걸어요. 왜냐하면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저희도 운전자를 평가하고 운전자도 손님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면 또 대답을 잘해줍니다. 자기 점수를 잘 받으려고. 그런데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조금 좀 받고 하여간 이래저래 해서 한 4만 달러 초반에 샀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동차 값이 미국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 그 충전을 하면 한 600km 이상 가는데 와. 그 전기료 값이 한 18불 정도 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계산 안 해봤지만 이제 휘발유 기름을 넣으면 아마 7, 80불 아니면 7, 80달러 그 이상. 그러니까 한 와. 5배 정도는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매력이고 특히 이제 지금 고유가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전기차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경험을 어제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제조 관련된 원가가 많이 올라요. 물론 이제 자동차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연기관도 많이 오르고 현대 기아차 같은 데도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최근 분기에 보면 실적이 괜찮은 게 이제 자동차 판매값을 많이 올려서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미국 전체를 보면 내연기관은 자동차 값을 한 14% 올렸는데 전기차는 1년 사이에 22%를 올렸다. 특히 어. 이제 테슬라가 중심이 돼서, 왜냐 테슬라는 지지난주에도 한 5% 그때 값을 올렸죠. 그래서 뭐 그 모델 S, X, 그다음에 모델 Y 이런 데 대부분 다 올렸고, 네. 그다음에 다른 그 전통업체인 뭐 GM이나 포드 같은 데도 전기차를 하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최근에 값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테슬라 같은 데가 이제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면 뭐 주가가 이제 지난 뭐 6개월 넘게 많이 그 주가가 빠져서 이제 어렵지만 이만큼 이제 브랜드가 뛰어나고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한다. 실제 워런 버핏가 투자 원칙으로 꼽은 것도 보면 첫 번째 투자가가 잘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는 거에서 투자를 해라. 두 네. 번째는 경영진이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윤리적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 경제적인 해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트라 그러죠. 이코노믹 모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게 뭐 테슬라 같은 데도 되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얘기했던 P&G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헐시 초콜릿 여기 같은데 제품 가격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뭐 주가가 계속 좋았고 예. 존슨 앤 존슨, J&J 헬스케어 중에 가장 큰데 이런 데들은 수요도 꾸준하고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도 높아서 계속 제품 가격을 올려서 하여간 시장이 하여간 불안한 모습을 당분간은 좀 보이니까 이런 주가들이 계속 어느 정도 강세를 시장보다는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세 가지. 야, 너무 저는 많이 경험을 했지만 예, 오늘 또 한번 다시 와닿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기업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기업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예, 저 교수님, 그 최근에 네. 저희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에 또 영상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전기차, 뭐 미래차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 핸드폰이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가면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애플, 구글이 지금 다 먹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아마 이제 현대차도 전에 그 애플하고 협상이 안 됐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애플, 구글의 그 브레인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얹으면 모든 데이터, 고객 경험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대항마를 하는 데가 드림에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독일, 일본, 미국 현대차 같은 데 진영을 대변하는 데인데 그래서 미래차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다른 영상은 제가 그 지난 주말에 그 무인 자동차 차 안에 예, 아무도 없는 예. 진짜 사람
그 GM 크루스를 본 거를 이제 영상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최근에 좀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왼쪽에 그 제가 썸네일을 잠깐 보니까 저희 이남희 교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유튜버가 되셨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네요. 미국은. 네, 지금 화면에 이제 6시입니다. 예, 아유 참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예, 다음에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현지 네. 어떤 반응 예, 또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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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교수님 덕분에 또 미국 현지 업데이트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3부에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와 있습니다. 네, 힌트 드리자면 아까 어떤 분이 센스 있게 콜든 나인이라고. 콜든 나잇? 콜든 나인. 나인? 나인. 뭐야? 암호명 콜든 나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암호명 콜든 나인 모시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